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서 한 번도 웃은 날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도 장애주식 10대 뉴스를 개인적으로 순위와 상관없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증거금 114조 6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청약 건수가 442만 4천여 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던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기존의 청약 증거금의 신기록은 SKIT가 갖고 있는 80조였습니다. 30조가 더 많은 금액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였고, 기관들의 수요치가 1경억 원이 쌓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의견서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도에 청약 증거금의 새로운 신기록을 작성했기에 10대 뉴스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IPO 혹한기죠. 이 IPO 혹한기에 총 13개 종목들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공모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업 스스로가 철회하는 기업이 13개가 넘었다는 것은 올해 들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20여 곳이 상장을 현재 대기하고 있지만 1분기에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의 두 번째 뉴스는 연속된 공모주 침체 기록에 의한 공모 철회 기업이 13곳에 달했다는 것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금리 영향으로 스펙 상장마저 상장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스펙이 상장 철회하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그만큼 고금리 여파가 이 장외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스펙 예치 이자율보다 넘어서면서 투자 매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커머스 최강자 컬리가 연내 상장이 물걸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장의 심사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승인까지 난 기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상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해야 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기업 가치가 연초 4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2월에 상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2022년도 10대 뉴스에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국내 최강자인 마켓컬리마저 올해 상장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고로 끝난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넘버원 두나무의 폭락입니다. 연초 대비 70% 가까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거의 7천에서 8천만 원 선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2천만 원 선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FTX 파산까지 겹치면서 두나무의 주가는 쉼없이 폭락해서 현재 10만 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초 대비해서 거의 70% 폭락한 가격을 보이면서 이 두나무 주식의 대폭락을 2022년도 10대 뉴스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상장된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들이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하는 2022년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핫했던 카카오 그룹 관련주들이 연속해서 상장을 했죠. 올해 상장을 예상했던 카카오 페이지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그룹의 대폭락으로 인해서 단 하나도 올해 상장을 하지 못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만큼 시장을 리더하는 대장주마다, 특히 플랫폼 관련 대장주마다 흔들리면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카카오 관련주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만 하네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10대 뉴스, 최악의 IPO 시장 한파로 새내기 주식의 하락을 꼽아봤습니다. 현재 하반기 새내기 중 72%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공모 가격을 낮추고 했지만 이런 기업마저 상장돼서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공모주 시장의 현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런 공모주 시장의 거품 논란, 따상을 갔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의 가격은 거의 80% 가까이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 공모가 버블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첫날 따상과 따따상까지 노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보완작 준위에서 앞으로 금융위가 IPO 건전성을 제고한 발표를 이번에 했죠. 상한가 굳히기 간행 없애고 공정계를 부여하겠다. 허수성 청약 반드시 고치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첫날 승낙률을 400%로 한정시킨다고 합니다. 따상과 따따상은 그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플랫폼 장애 주식의 대폭락입니다. 앞서 여러 회사들을 말했지만 비바, 리퍼블리카, 도나무, 빗썸, K뱅크, 야놀자 이런 기업들이 연초를 위해서 70% 가까이 폭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플랫폼 시대가 저물고 2023년도는 조심스럽게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최강자는 서울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 로보틱스의 주식 시대가 2023년도에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플랫폼 관련주 주식은 이제 M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연초 대비 70% 폭락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바이오 주식의 거래가 없는 2022년도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GNT 파마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중국으로도 비상장의 거래 종목 상위 종목에 링크됐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의 폭락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올해 상장 12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공모가 이하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은 거래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VH들의 투자가 얼어붙는 상태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이오 주식은 정말 힘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일반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소외되고 일반 개인들에게서 매수세가 가장 약한 종목이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을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주식의 턴어라운드, 어떤 획기적인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걸 반증한 2022년 바이오 주식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장애주식 10대 종목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했습니다. 공모주 주식의 대폭락, IPO 한파, 금리 인상,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장 시장의 체력이 약한 장애주식이 2022년도에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내려간 만큼 반드시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동안 장애 주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